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된 좋은 뉴스가 쏟아진 하루였어요. 현재 다소 조정 구간에 있지만 테슬라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 위주로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65%나 오르면서 13,50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어요. 유가나 금리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건 그간의 주도주였던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미 연준의 금리가 오를 대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거냐 없을 것이냐, 미국 경기가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금리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장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좋았습니다.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9.7이 나오면서 전월과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수준이 나왔어요. 각종 기관과 미디어의 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전망은 더 밝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구재 수주, 즉 3년 이상 구매 후 3년 이상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들, 그런 내구재 수준은요, 전월 대비 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3개월 연속 증가하는 호전세를 보여주었고, 미국 집값 역시 7개월 하락 후에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테슬라, 엔비디아 위주로 좀 하락이 있었는데요. 자, 금일은 빅테크주가 일제히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크게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하락에 따른 저점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으로도 판단이 돼요. AI 관련주에 다시 투심이 유입이 되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로는 역시 미국 PC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요. 시장 예상은 지난달 한 4.4%와 비슷한 4.6%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빅테크 주식이 좋았어요. 최근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다음에 최근에 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가장 큰 반등세를 보여주었어요. 오늘 좀 경기가 좋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단은 AI 관련된 기존 주도주에 투심이 좀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잘 투자 가이드를 해오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렇게 추세선을 뚫었을 때 더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박스권을 뚫었을 때도 강세 더 지속될 수 있다,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시작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미 나스닥의 바닥은 나왔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장세는 13,200선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잡고 13,700선이 저항이 되겠다. 하지만 13,700선을 뚫어내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급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이런 장기 이평선들과 주가의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괴리가 많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조심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AI라는 그 주도주에서, 반도체라는 주도주에서 가치주라든지 기존 전통적인 산업주로도 주도주가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스닥 위주의 무리한 투자는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은 이런 빅테크들의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컨퍼런스 보드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구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계속 보시면 그래도 조금씩 좀 증가하는 듯한 추세예요. 작년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을 때는 80이나 90대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강하는 국면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자 계속해서 이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역시 최근 한 2, 3개월 동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다시 큰 반등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준의 지속되는 긴축 정책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기관들과 미디어의 전망들이 많지만요.
너무 그런 거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팩트, 그러니까 진짜 실제 수치들이요, 어느 정도 미국 경기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유망한 좋은 성장주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금요일 미국 PC 지수 발표가 있어요. 개장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 저녁 9시 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건데요. 예측치는 4.6%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이 4.4%였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수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이날 증시에는 그렇게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날은 주가 지수가 상당히 변화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PC 물가지수, CPI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에 따라서 미 연준의 정책이 결정이 될 건데요. 7월 26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어요. 현재 이날 금리 동결 가능성은 23.1%, 인상 가능성이 76.9%로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은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준은 연내 두 차례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죠. 자, 어제와 오늘의 좀 다른 점이요. 자, 어제는 1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지금 봤었는데, 오늘은 내년 1월까지도 금리가 지금과 같은 5%대 높은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부터나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확률이 나오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3.8%나 오른 250불 이상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좋은 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저께는 안 좋은 봉이 나왔었죠. 어저께 자,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1선, 571선을 모두 뚫어내고 하향 이탈하는 안 좋은 봉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를 만회하는 상승 돌파하는 좋은 장대 양봉 차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좋은 캔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245불에서 240불대에서는 테슬라가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 2, 3일 정도 이 라인이 더 지켜져서, 그러니까 245불 이상에서 이번 주 내내 지켜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박스권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뭐 주도주의 교체라든지 뭐 나스닥 대비 다우가 더 많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시장 분위기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이 되는 시점이긴 해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뭐 NACS 충전기 채택이라든지 사이버 트럭 런칭이라든지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200불 이하로 내려가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 200불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추매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안정이 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빅 뉴스들이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테슬라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이었어요. 버전 12 won't be beta. 그러니까 버전 12는 베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FSD 베타는 11.4.4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4 버전이죠. 11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FS 베타 12가 아마 올해 연말에 나올 것이다 라고 홀마스 카탈로그 분이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자, 베타가 아니라는 건 정식 서비스라는 겁니다. 정식 서비스가 됐다라는 건 훗날, 그러니까 바로 로보택시로도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나 빨리 서비스가 출시가 될까요? 현재 FS 베타의 이력을 보면 정말 올해 연말 내로 버전 12가 베타가 딱지를 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버전 12 2021년 9월에 출시를 했고 그 1년 뒤인 2022년 11월경에 버전 1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추세라고 하면 2022년 11월에 1년 뒤가 바로 올해 연말이 되겠죠. 2023년 11월이나 12월이 되겠는데, 자, 이런 추세라고 하면 버전 12가 올해 연말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이 홀마스 카탈로그랑 일론 머스크의 대화가 사실이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데이브 리도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FSD 베타에서 이 베타 딱지를 뗀다라는 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율주행 관련 법적 규제 이상의 기능적, 기술적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일론 머스크가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타는 테스터라는 거고요. 테스트 기간이라는 거고, 베타가 없다는 거 이제
정말 와이드 릴리즈 되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법적 규제를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는 탁월한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버전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free month trial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무료 체험을 FSD 무료 체험을 시전을 하겠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달 사용해보고 너무 괜찮으면 구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FSD 구매로, 구독이나 구매로 이어진다. 자, 그리고 이 매출 상승에 따라 마진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난 테슬라 주주총회 때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죠. FSD를 통한 마진율이 75%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마진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마진율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연초에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율 인하가 상당히 상쇄될 수 있겠죠. 정말 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를 해볼 만 하겠고요. 또 다른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죠. 볼보라는 업체 있습니다. 폴스타라는 업체와도 관련이 있죠. 자, 이 볼보도 슈퍼차저를 쓴다라고 합니다. 자,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죠. NACS,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안한 이 NACS 방식을 도입을 한다라고 해요. 스웨덴의 명차죠. 볼보. 안정성으로 유명한 그 회사인데 지금은 어쨌든 최대 주주가 중국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신종 전기차 브랜드가 바로 폴스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볼보가 슈퍼차저쓰면 동생인 폴스타도 슈퍼차저쓸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볼보 역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북미 전역에 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2024년 상반기부터 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도 어댑터를 제공을 해가지고요, 볼보 전기차 고객들에게 슈퍼차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고요. 향후에 이 차량 자체적으로 NACS를 채택한다라는 거는 아직 얘기는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 모두 2025년부터는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자사 차량에 직접 채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볼보도 아마 같은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로컬 판매 숫자 중요하죠. 아마 중국 로컬 판매 숫자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중국 로컬 판매 숫자는 이 보험 등록 대수로 확인이 가능하죠. 가장 최근 주였던 지난주 19일부터 25일까지 16,700대가 보험 등록이 돼서 중국 로컬 판매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가장 높은 판매량이 나왔어요. 자,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한 개 분기는 약 한 12주 정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0주, 2주, 4주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기 2023년 2분기입니다. 2분기가 바로 이 제일 위에 있는 선이 되겠는데요. 주별 계속 누적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로컬 판매량 현재 지난주까지 14만 2천 대가 판매되면서 이미 뭐 분기 최고 기록이었죠. 2023년 1분기 숫자를 넘어간 상황이에요. 2023년 1분기 누계 판매량은 13만 7천 대였습니다. 여기가 13만 7천 대였어요. 근데 14만 2천 대까지 나오면서 이미 신기록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 주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저번 주와 같이 한 16,000대 이상 판매가 되면요. 자, 여기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한 15만 8천 대까지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대가 이번 분기 넘어갈 예정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게리 블랙이 이렇게 stronger than expected,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은 판매량이 이번 주에 판매가 되면서 판매 성장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글에 댓글을 다신 분께서 이번 분기 전체적으로 45만 대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2분기 인도량 45만 대 넘어가면 좋겠죠. 기관의 컨센서스가 44만 8천 대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넘기면 현재 이 갈림길에 있는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인도량 발표는 7월 3일 우리 시간 한국 시간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새벽 1시경에 발표될 거고, 미국 시간으로는 7월 2일 일요일이 되겠죠. 자, 좀 전에 중국 판매량이 잘하면 한 15만 8천 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트로이 테슬라가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예상치가 44만 1000대로서 중국 판매량이 15만 3000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5000대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한 44만 6000대까지도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중국 판매가 좀 호전이 되더라도 유럽 판매량이 지금 미덥지 못해요. 보시면은 전분기에 미국 판매량은 15만 7천 대였고 이번 분기 16만 5천 대여서 미국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거 다른 세계 레스트 오브 월드도 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유럽이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유럽이 전 분기 93,000대였는데 지금 86,000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분기 유럽 판매량이 좀 좌지우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중국산 뭐 모델 3, 모델 Y 뭐 이런 모델들이 캐나다로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로 유럽에다가 중국산을 수입해서 판매를 했는데 유럽으로 가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작게 나오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6월 30일경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가장 최신 수치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 다양한 사이버 트럭 관련된 영상과 이미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정말 곧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죠. 자, 만약 7월 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 7월 3일에 인도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주가가 빠지더라도요, 춤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는 테슬라 주가의 역사가 잘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이슨 데볼트, 테슬라 장기 투자로 100억 이상의 자산을 모으신 분이죠. 10년 넘게 투자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 뭐 주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두 가지 메이저 비어클 플랫폼이죠. 바로 SX와 3Y가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went bonkers, 그러니까 폭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죠. 바로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실제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자, 모델 SX가 첫 번째 뭐 1세대 플랫폼이 되겠죠. 1세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입니다. 모델 3Y가 바로 2세대 플랫폼이 되겠죠. 모델 SX보다 훨씬 더 비용을 줄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이 두 개의 플랫폼과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플랫폼이에요. 자, 세 번째 플랫폼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경험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재테크는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 경험자가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이슨 데볼트는 아직도 all in이라고 합니다. Are you still all in, dude? 라고 물어보니까 yes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집중적으로 모든 자산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테슬라 주가, 테슬라 매출의 역사, 테슬라 실적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모델 S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모델 X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3, 모델 Y가 나왔는데요. 특히 모델 3, 모델 Y가 나오면서 이 색은 테슬라의 레버뉴예요. 매출이에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델 3가 출시되었을 때 매출의 상승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고요. 이에 따라 뭐 차량 한 대당 제조 원가라든지 운용 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올랐다. 이는 곧 이익이 상승했다라는 뜻이고, 이익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대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이버 트럭 발표에 따라서, 런칭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레버리지 효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말 내년이 기대되는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이버 트럭 출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10년 투자 유경험자가 얘기를 했듯이 새로운 이러한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은 이익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세 번째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플랫폼이 바로 모델 2라고 일컬어지는 소형 해치백 스타일의 플랫폼 네 번째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호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길게 생각하시고요. 그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미래 가치를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잘 모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